일본이 고종익 항모비행단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일본은 이즈모급 헬기 구축함을 경항모로 개조하기 시작한 데 이어 F-35B 수직 이착륙 전투기 구매에도 나섰다. 경항모 개조 시작. 7월 2일자 외신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는 이즈모급 항모 이즈모함과 카가함 두 척에 록히드 마틴 F-35B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배치하기 위한 개조를 시작했다. 개조는 일본의 조선업체 재팬마린 유나이티드가 맡으며 각각 2021년, 2022년에 개조가 완료될 계획이다. 주요 개조 부문은 전투기 하중을 버틸 수 있는 비행갑판 강화와 수직 이착륙 시내 뿜는 강한 배기를 견딜 수 있는 갑판 설치 등이다. 이미 일본은 개조된 경항모에 F-35B 배치를 공식화한 상태다. 2019년 5월 미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시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F-35 구입 규모 등에 관해 합의한 바 있으며 올 7월 14일 공개한 2020년판 방위백서의 헬기 구축함에서 F-35B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방위백서에서 일본 방위성은 F-35B 배치는 새로운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일본의 공중과 해상 접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기술했다. 당초 이즈모급 항모는 배수량 27,000톤의 헬기 구축함으로 불리웠으나 설계 당시부터 F-35B 배치를 염두에 두고 경납고 엘리베이터, 비행갑판 등을 개발해 약간의 개조만으로도 5세대 수직 이착륙기를 배치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착함 장비, 캐터펄트 사출 시스템 또는 스키 점프대가 없기 때문에 F-35B가 탑재할 수 있는 무장량과 연료량은 제한될 전망이다. 일본은 F-35B가 배치된 경항모를 중국과의 분쟁 지역인 센가쿠 열도 등에 전개할 계획이다. 미 F-35 배고대 구매 허가 F-35 배고대 추가 도입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미 국방안보 협력국은 7월 9일 일본 정부가 요청한 F-35E 63대, F-35B 42대와 F-35에 탑재되는 엔진 프렛 앤 휘트니 F-135 엔진 110기, 예비 엔진 5기가 포함된 231억 1천만 달러 규모의 패키지를 승인했다. 또한 패키지에는 전자전 시스템, 항법 및 식별 시스템, F-35 자동 군수 지원 체계, F-35 자동 군수 정보 체계, 비행 임무 훈련 장비, F-35 전용 적외선 플레이어, 기타 알려지지 않은 하위 시스템과 기능들도 포함됐다. DSCA는 이번에 제안된 판매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연합국의 안보를 증진함으로써 미국의 대외정책 목표와 국가안보 목표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일본이 강하고 효과적인 자위 능력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계약은 일본 정부가 승인하는 대로 진행될 것이며 이번에 주문된 항공기는 일본 최종 조립 시설이 아닌 미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제작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계약은 미 정부가 승인한 대외군사 판매 중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가장 큰 계약은 2010년 사우디아라비아가 보잉 F-15SA 전투기와 관련 무장을 구매한 294억 달러 규모의 거래였다. 헌법 개정의 야욕. 이번 두 건의 사례는 일본이 평화 헌법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일본 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헌법을 개정해 자국의 방위 능력을 자위 수준이 아닌 타국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리고 아베 총리는 지속적으로 국회 해산 후 선거를 통해 집권당인 자민당의 의석을 늘림으로써 이를 실현시키려 해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미흡한 대처와 정치 스캔들로 인해 현재 지지율은 급락했으나 평화 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 외신은 만약 일본이 이번 경항모를 개조하고 F-35B를 성공적으로 배치한다면 향후 출시될 함대는 더 크고 공격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직 예상하기에는 이르지만 만약 차세대 전투기 계획이 연기된다면
미 해군용 F-35C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차세대 전투기 일정 공개 작업 주도에 미국 업체가 협력하는 6세대 전투기 개발 일정도 공개했다. 7월 7일 일본 방위성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 초안을 여당 의원들에게 공개하면서 본격 양산이 2031년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이르면 올 10월, 늦으면 2021년 초에 프로그램 주계약자를 선정할 것이며 이로써 3월 31일에 끝나는 2021 회계 연도 이전에 기체 및 엔진 기본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제기 제작은 2024년부터 시작되며 비행시험은 설계 및 생산 계획이 확정된 2028년 이후에 시작될 예정이다. 일본 차세대 전투기는 현 일본 항공자 1대의 주력 전투기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FE 전투기 90여 대를 대체할 예정이다. 일정은 2035년을 목표로 잡고 있으며 미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스텔스 성능을 갖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지난 10년간 일본은 스텔스 설계 및 소재, 능동전자주사 배열 레이더, 후연 터보팬 엔진 등을 개발해왔다. 특히 2016에서 18년 사이에는 기술 실증기 XA를 통해 1년의 시험 비행을 실시해 데이터를 축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일본은 F-35 157대를 운용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F-35A 115대, F-35B 42대가 포함된다. 2. 한국 최초 스텔스 전투기 F-35 F-35는 대한민국 공군에서 운용하는 첫 번째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보통 스텔스라 하면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는데 전투기의 경우 적의 레이더로부터 최대한 발각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레이더는 전파를 상당히 멀리 쏘는데 웬만하면 비행기나 새 등에 날아다니는 물체가 전파를 받고 반사를 합니다. 반사되는 전파를 레이더가 다시 받아서 탐지되는 크기에 따라 비행기인지 새인지를 판별합니다. 새와 비행기를 놓고 보면 크기 차이가 확연히 다르죠? 즉, 비행기가 탐지되는 크기를 줄일 수 있다면 적이 레이더로부터 발각되지 않고 몰래 적의 방공 영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행기의 형상을 레이더 전파가 최대한 반사되지 않도록 설계하거나 비행기 표면에 레이더 전파가 흡수되는 도료를 바르게 하는 방법 등등이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F-117 나이트 호크라는 전폭기를 스텔스로 개발해서 1981년에 첫 비행, 1983년에 실전 배치 그리고 1990년대 걸프전과 같은 전쟁에도 투입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전폭기는 2008년에 퇴역해서 현재는 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기라 안 하고 전폭기라 한 이유는 주로 폭격을 임무로 출격했기 때문입니다. 무장은 2개의 폭탄 또는 미사일만 가능하며 기체 내부에 적재합니다. 이 기체는 아래 사진으로만 봐도 기존 전투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위와 같은 초창기 역사를 바탕으로 미국은 다시 한 번 더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을 개발하게 됩니다. F-22는 현존하는 최고의 전투기로 가격 또한 원화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으로 상당히 비쌉니다. 미군이 보유하는 기존 전투기들과 모의 전투에서 일대 혼자서 144대를 가상으로 격추하기도 했습니다. 144대는 레이더에 아무 비행기도 안 잡힌 상태에서 F-22가 발사한 미사일을 맞고 당했던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 F-35는 F-22의 주니어급이라고 생각합니다. F-22보다는 작고 그만큼 무장량은 적지만 F-35 또한 스텔스기고 심지어 F-22보다 더 좋은 전자장비를 갖추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만 F-22를 능가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비행기는 F-117과 함께 모두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두 비행기 모두 이제는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F-22는 영화 트랜스포머와 아이언맨 1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F-35는 다이하드 4와 그린 랜턴에 나왔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의 역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언급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 공군은 F-35를 갖게 되었을까요? 사실 북한과 공군력을 비교한다면 공군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F-15와 F-16로도 북한을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능도 좋고 조종사의 기량 및 실력이 우수하며 E-737 조기 경보기와 같은 지원도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국을 생각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본은 F-35를 대한민국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고 자체 개발하려는 항공모함에도 탑재하고자 합니다. 중국은 Je-20을 개발했으며 러시아 또한 Su-57을 개발했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주변국의 군비 증강과 스텔스기 보유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왜 F-35보다 더 좋은 F-22를 구입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F-22는 현재로서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너무 우수한 기체여서 미국이 동맹국에게 조차 팔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F-35는 스텔스 기능도 있고 동맹국이 보유하고 있으면 든든한 군사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전략하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동맹국이거나 협력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영국, 이스라엘, 노르웨이, 이탈리아, 호주, 일본, 폴란드, 덴마크, 그리스, 싱가포르로 확인되었으며 캐나다, UAE와 같은 신규 도입 국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F-35에는 종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F-35A, F-35B, F-35C와 같이 총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F-35A는 공군형, F-35B는 해병대형으로 수직의 착륙기, F-35C는 해군 항모 탑재형. 대한민국은 공군형인 F-35A를 주문했으며 록히드 마틴이 생산해서 계속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2019년도 ADX에서 민간에 최초로 공개된 전시입니다. 그 외에는 국군의 날과 같이 국군 행사에서 공개되며 방송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특히 제가 ADX에 갔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F-35 공개입니다. F-35는 스텔스라는 이름만으로도 의미가 커서 보시다시피 보안 유지를 위해 가까이서 사진을 찍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전투기와 다르게 F-35는 미사일이나 폭탄을 기체 내부에 장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미사일과 폭탄도 전투기 기체와 같이 레이더 전파를 반사하는데 F-35의 내부에 장착하면 이를 방지할 수 있겠죠. 위 모형 사진이 기체 내부 무기 창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만 열려있고 왼쪽은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열려있는 창고에서 왼쪽에 가느다란 게 공대공 미사일, 오른쪽에 굵직한 게 폭탄입니다. 비행 중에는 닫아두었다가 전투 중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폭탄을 투하할 때 열게 되는 겁니다. 이제 F-35를 보유하게 되어서 대한민국의 공군력은 더욱 향상될 거고 KF-X의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앞으로 F-35 운용에 대한 새로운 자료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ADX는 홀수 연도에 개최됩니다. 그래서 2021년을 기대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다행히 2021 ADX가 개최된다면 확인해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여기 페이지에 업데이트하겠습니다.